안녕하십니까? K-드라마를 즐기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K-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K-드라마를 보약이라며 널리 소개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경험담과 함께 미국인들에게 K-드라마의 관문으로 소문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네아폴리스에 사는 프리랜서 작가 바바라 터틀 여사인데요. 2023년 4월 넥스트 에베뉴라는 미국 신문에 K-드라마가 보약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 본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었는데요. 그 후 1년 동안 22개의 K-드라마를 팝콘처럼 먹어치웠다 할 정도로 K-드라마에 푹 빠지게 됐다네요. K-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브랜드죠. 최근에는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가 추천한 K-드라마 목록에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아닌 생소한 이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국 TV 시리즈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여지네요. 터틀 작가는 미국인들에게 K-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지, 미국 드라마와 무엇이 다른지, 섹스나 폭력 등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요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왜 미국인들이 K-드라마를 즐기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곁들였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꼽은 이런 K-드라마의 인기 요소들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예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공허함을 남기는 미국 드라마의 식상에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힘든 시기의 보약과도 같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공허함을 남기는 드라마와 보약 그 자체인 드라마 중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K-드라마를 선택해야 할 분명한 이유죠. 무엇이 어바암이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예술작품의 평가는 보는 사람의 몫이고 그 느낌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 천차만별인 저마다 이 느낌이 모아진 것이 보약인 것이죠. 미국의 전문가들이 K-드라마의 이런저런 인기 비결을 분석하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K-드라마에서 보약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부교수 다프나 주르, 이분은 적절한 러닝타임, 아름다운 OST, 기분 좋은 메시지가 K-드라마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랭귀지보드의 한국학과 수석 컨설턴트 세나 도지어 박사도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인들은 비로소 K-드라마를 발견한 듯합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었지만 터틀 작가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이벤트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K-드라마의 관문, 사랑의 불시착을 함께 보시죠. 이 드라마는 2가지 포맷과 3가지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2가지 포맷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전반부와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그린 후반부를 구분한 것입니다. 무대가 남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죠.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주로 사랑하다 이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사랑하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출발했다가 무대가 남한으로 옮겨지면서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향한 여정으로 끝맺습니다. 이야기 형식을 정반대로 전개해 나간 포맷 자체가 극적이고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이죠. 이야기는 3가지 관계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를 둘러싼 사랑 쟁탈전을 중심축으로 북한에서는 권력 다툼을 배경으로 사랑과 의리를 다루었고 남한에서는 자본을 둘러싼 욕망을 배경으로
사랑과 진실을 다루었습니다. 우연히 북한군 비무장지대에 불시착한 윤세리는 북한군 특수장교인 리정혁의 도움으로 뜻밖의 북한 잠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리정혁은 윤세리가 북한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돕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윤세리의 탈북은 무산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뜻밖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리정혁이 윤세리를 보호하게 되고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죠. 다음은 두 가지 포맷을 가능케 한 사랑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작가는 리정혁과 윤세리의 만남을 상상을 초월하는 운명적 만남으로 설정하죠. 스위스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리정혁이 군인이 되고 전방 초소부대 근무를 시작하던 그때 남쪽 재벌가의 상속녀 윤세리가 사고를 당했다가 리정혁에게 불시착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리정혁과 윤세리가 어떻게 운명적 사랑을 이루느냐인데요.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남녀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인으로서 사랑과 격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역할로 조철강이 있습니다. 작가는 조철강을 이미 리정혁의 형을 제거한 인물로 설정해 놓았죠. 리정혁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이유도 군인이 되어 최전방 근무를 자원한 것도 그의 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니 조철강을 뒤쫓고 있었던 리정혁이 남쪽 여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것은 조철강으로서는 쫓기는 입장에서 쫓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이죠. 리정혁과 윤세리의 사랑은 리정혁과 조철강의 비극적 운명과 연결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사랑으로 전개되는데요. 윤세리의 탈북을 둘러싸고 벌이는 리정혁과 조철강의 목숨 건 대결 설정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의 긴장감이 압권입니다. 리정혁은 윤세리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윤세리를 안전하게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윤세리의 존재가 리정혁의 보안법 위반의 확실한 증거가 된 마당에 조철강이 그냥 눈 감아줄 수 없죠. 길을 쓰고 탈북을 막으려 합니다. 극 중에서 인물과 역할이 설정되지만 재미있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진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리정혁과 조철강의 역할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극중 긴장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려주지요. 시나리오에서 스토리의 구조와 환경이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서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 무대를 겨냥해 만들어진 드라마가 아니죠. 이 드라마는 남과 북이라는 군사적, 이념적 대결 상황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남과 북은 2025년이면 남북분단 80년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5년 이후 남과 북은 분단 상태였고 1950년 이후 남과 북은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엄중한 현실을 알고 드라마를 볼 외국인은 많지 않겠죠. 이런 시대적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공간적 인식 없이 이 드라마에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뜻밖인데요. K드라마의 관문이 사랑의 불시착이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 드라마가 가진 두 가지 이야기 포맷과 세 가지 스토리 구조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두 가지 포맷과 세 가지 스토리 구조가 없었다면 인간의 깊은 내면의 감정들, 천차만별의 인간의 우정과 의리, 사랑과 진실을 드러내기 힘들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16부작 전체를 통틀어 긴장감을 잃지 않고 목숨 건 질주가 계속된 것 또한 다름 아닌 남북 분단 현실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느낀 것, 한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 결국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가치,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트틀 작가가 말했던
한국 K드라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보약이죠.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삶은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삶의 엔진이 바로 보약이죠. 사랑의 불시착을 시작으로 수많은 K드라마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K드라마의 시작,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